안녕하세요. 소은아빠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를 위해서 ABA 관련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이제 저도 그렇고 소은 엄마도 그렇고 같이 이제 대구 사이버대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공주대 대학원에서 좀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사실 공부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부모의 모임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들 상황들은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생각처럼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실 저는 ABA를 부모님들 발달장애, 특히 자폐성 장애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먼저 이제 육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우울 같은 거. 그런 거는 결국 육아 기술, 그 양육 기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 ABA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뭘 가르칠 때 이런 것들 아니면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 같은 거, 자해나 공격 행동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것들도 ABA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근거 기반의 뭐 치료라고 할까요? 기법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ABA에 기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언어 인지 뭐 놀이치료 다양한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ABA를 좀 공부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정말 ABA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대학이나 대학원이겠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이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뭐라 할까요? 좀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 육아랑 학업이 병행이 가능한가? 그쵸?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부까지 해가지고 가능한가?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학원에 간다는 건 학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보고서 같은 과제 같은 것도 제출해야 되고 실습 같은 것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 그런 것들도 다 낼 수 있는가?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런 시간을 내려면 누군가의 도움들이 필요한데 특히 여러분 이제 어머님들이시라면 남편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요. 그게 힘든 상황에서 정말 공부를 하신다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싸우실 수도 있고. 그런 그 스트레스에 대처할 그런 뭐라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멘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의 치료, 어떤 치료들 어떻게 좀 잘 세팅해 놓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그런 준비가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네. 일단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어린 부모님들이시라면, 어린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이시라면, 조금 아이들을 좀 키운 다음에, 에, 공부를 하시는 걸 만약에 대학원이나 대학에 가시려면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는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대구 사이버대 학교 이게 행동치료학과 같은 곳에서 보면은 한 과목 두 과목 이런 식으로 과목만 이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기본이 되는 과목, 응용행동 분석, 뭐, 1, 2,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과목을 한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걸 신청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과목 들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하겠다, 싶으신지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네, 덱사이버대 들어가 보셔도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BA 관련 온라인 코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회에서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스터디도 좀 짧긴 하지만 있고, 다른 뭐 온라인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온라인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보셔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부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또 따로 책 같은 거 보면서 채우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이제 ABA 관련 도서를, 그러니까 책 같은 거 구매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보셔야죠. 혼자 보기 어려워요. 그럼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수 있어요. 그 근처에 같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 주위에 계신 분들, ABA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ABA 부모에 계신 분들이 저는 되게 특별하고 열심이고 열정적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처럼 공부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혹시 영어가 좀 가능하시다면 미국에 그런 온라인 코스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저도 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코스들도 많고, 뭐 언어행동 분석 관련된 코스, 그리고 아이의 행동 관리에 관련된 코스, 그리고 ESDM 같은 그런 뭐 자격 코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네. 진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병의 의거랑 이런 거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 한번 시작을 하실 거면 이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상 실습, ABA 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꼭 찾아서 실습을 꼭 해주세요. 이론만, 강의만 듣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치료사 선생님들,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교수 선생님들 중에서 책임감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해요. 부모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솔직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습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뭘 하든 쉽진 않죠. 네, 뭐 이런 선택은 결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그 책임이고 그 몫이잖아요. 네, 잘 선택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 입장에서 ABA를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어느 곳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지는 좀 다를 수 있고,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